베트남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인 다낭시가 파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낭시가 발표한 실 운영 자료를 보면 다낭시의 재정 악화로 한화 약 1조에 육박하는 재정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위기를 느꼈는지 다낭시의 파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올렸던 관광객 자료 조작설부터 한국인을 위한 관광지 개선까지 그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한국인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관광산업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라 불렸던 다낭시의 몰락으로 인해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태가 다른 도시로 번지지 않게 전국 각지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베트남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 소식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재정 파탄이 보인다고 베트남 경제의 어려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다낭의 파산설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인 다낭이 파산한다는 소식이 번지자 베트남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떠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다낭시의 파산을 두고 모두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낭시는 코로나 이전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였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한국인에게 버림받는 도시가 되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억눌려온 여행의 수요가 휴가철과 맞물려 한국 관광객이 잠깐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여행지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베트남 노점상이 많이 사라져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낭시는 무리한 관광개발 사업과 관광객 감소가 맞물려 개발 사업 지출이 늘어나고 외화 수입이 급감하면서 결국 악성 부채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코로나의 주범이라며 입국을 거부했던 베트남이 이제는 오히려 제발 찾아달라고 비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한치 앞도 안 보고 한국인을 비난하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경제가 나빠 정신이 없는 건지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산 위기를 맞은 다낭시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사업인 관광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낭시는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의 축제와 각종 국제 행사를 주최했고 특히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했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의 현지 관영 매체들 모두 다낭시를 지원하기에 나섰는데요.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다낭을 베트남에서 관광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꼽으며 친절한 국민, 저렴한 물가, 깨끗한 호텔 등을 내세우며 다낭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도 한몫 거들었는데요.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 중 1위가 한국이다.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며 베트남을 다시 찾고 있다. 라고 자료까지 조작하며 다낭시를 도왔던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연이어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초라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90%가 넘게 급감했죠. 현재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낭시가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던 레스토랑, 마사지샵, 기념품샵, 숙박시설들이 줄줄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의 폐업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낭시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낭시를 방문할 경우 밤거리를 매우 조심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이 끊기자 다낭시는 범죄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낭시의 파산을 막기 위해 발등에 불 떨어진 베트남 관광청은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의 여행 유튜버들을 섭외해 베트남을 여행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홍보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의 우호적인 영상을 올리기를 바랬던 베트남의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 여행 유튜브를 보면 좋은 관광 장소를 소개하기보다는 베트남에서 바가지 안 당하는 법, 택시 뒤통수 안 당하게 물건 가격 후려치는 방법 등 관광지에 대해 좋은 이야기보다는 베트남의 안 좋은 소재들의 영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관광지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뿌리면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한국에 행했던 행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어떻게든 한국인들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인들이 한국 관광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바가지를 많이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 아실 것입니다. 베트남 고위 관료는 한국인이 바가지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돈이 많으니 돈을 더 내고 먹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저 걸어다니는 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워먹고 살아왔던 베트남 국민들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한국인을 호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주면 두 개를 달라고 하는 특성은 중국과 비슷한데요. 베트남 역시 중국과 같은 공산당이며 비리와 부정부패가 당연시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의 행동이 결국 한국인들이 찾지 않게 된 것이고 다낭시를 파산까지 몰고 가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아무런 조치가 통하지 않자 전문가들은 다낭시의 파산을 막지 못한다면 베트남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블룸버그 아시아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다낭시의 관광 및 숙박시설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은 금지한 상태이고 기존의 수많은 외국계 호텔과 리조트들을 헐값에 매물로 내놓아도 구매자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상태가 퍼지지 않게 언론을 통제하며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뒤통수 행위로 폭리를 취하던 베트남 사람들 때문에 정당한 값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던 외국계 관광시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낭시가 파산이 되면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2007년 1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3년간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높은 잠재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한국입니다. 1992년 베트남과 처음 교류를 맺고 과감한 투자로 베트남을 크게 성장시켜줬습니다. 계속 투자하면서 키워준 한국이 우습게 보였는지 아니면 한국을 이제는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언제부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베트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입니다. 한국을 계속 뒤통수 치며 성장해오면서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의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베트남을 손절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